한국전력공사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선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의 득과 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구글이 개인뿐만 아니라 음악 등 모든 콘텐츠 앱과 관련해서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결제 대금의 30% 수수료를 강제한다고 발표했죠.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정위에선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이요. 석탄발전소, 베트남에 있는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이나 환경단체 반발이 거셌는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통해서 베트남 발전소 건립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한국전력 측이 하기로 했다는 그 결과만 공시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저께 이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겠다 얘기해서 자세한 회의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완전히 일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현재 지금 베트남 사업을 발전소를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다도 덕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한국전력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미 국회에 나와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베트남의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환경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를 했죠.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환경단체가 상당히 지금 신랄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또 추진된 과정에서 경제적인 눈앞의 경제적인 대차대조표를 떠나서 또 다른 충격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는 그린 뉴딜을 표방하는 정부가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애초에 이제 해당 사업에 투자를 했었던 중화전력공사하고 GE가 손을 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화전력공사라는 게 중국의 한국전력과 같은 그런 회사예요. 원래 이 공사는 중화전력이 먼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전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기회사와 합작해서 이 사업을 하려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일렉트릭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인류의 재앙이다. 이것이 공식 이유였고요. 중화전력 회사는 환경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고 저기에 베트남에 발전소를 지었을 때 적자가 생길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두 회사의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중화전력도 하지 않기로 하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도 하지 않은 것을 왜 굳이 한국이 하면서 환경 악마, 환경 악당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탈석탄을 하기로 한 지가 3, 4년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정책이 급속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석탄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세계에서 1등, 2등 가장 앞섰습니다. 석탄 발전을 위한 터빈도 제일 잘 만들었고 또 관련 시설도 우리가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탈석탄을 하자고 그러면서 공사를 일거에 중단함으로써 그 공급 시설이 그 초과 공급 상태 유효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산업 로스,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안 되게 된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설 능력이 남아 있고 또 베트남 같은 데서는 지금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베트남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유휴 시설도 활용하자. 그런 것이 맞아떨어진 게 우리 산업부나 우리 산업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인류에 재앙을 줄 수 있는 이 화석연료 태우기를 통해서 계속 전력을 발생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환경 악당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연 파괴범이라는 얘기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국가적 브랜드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투자도 떨어져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투자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실제로 연기금 운용사인 영국의 LNG, 노르웨이의 KLP는 삼성물산에 평판에 손상이 간다라고 하면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이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의 삼성물산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공개적으로 협박을 해왔고 실제로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 같은 회사들,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들은 외국인 자본의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뺐을 때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물산이나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이 세 회사가 지금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회사에 관련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실물 회사들도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좀 타격이 있어요. 또 하나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베트남 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이 짓는 공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네. 베트남은 돈 한 푼 되지도 않습니다. 베트남은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고 우리나라에 한국전력이 들어가서 우리 돈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짓는 거예요.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부족한 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 예산으로 출자받은 수출입은행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돈으로 일자리 정도를 마련하거나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그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그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 좀 공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구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이에 따라서 수수료 30% 물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게임 앱에만 해당이 됐던 건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짚어주신다면요. 예, 인앱 결제에 태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에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앱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수시로 자금을 결제하면 그것은 이제 인앱 결제라고 그러거든요. 앱으로 들어가서 결제한다. 이런데 이렇게 수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글이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30%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미 지금 인앱 결제에 대한 로얄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네. 구글도 이제 그동안에 게임 업체 같은 데서 국지적으로 좀 받아왔습니다만은 앞으로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받겠다. 수시 자금 결제가 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30%를 받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물건값, 서비스 요금값이 30% 이상 상승이 되고 그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태풍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콘텐츠 업계에서도 생태계 위협이다. 그리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 가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지금 애플이 한 게임 회사를 상대로 30%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반발을 하니까 애플에서는 아예 그 앱 서비스 자체를 완전 중단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가 지금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세계의 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글의 독점력이, 구글의 시장 지배율이 압도적입니다. 구글 하나에 의해서 앱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시장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구글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회사가 당장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비용을 30% 지금 낸다고 그러지만 30%를 40%로 올렸을 때도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앱의 식민지화가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그 결제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을 차별화시킨다든지 또는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앞으로 인터넷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어마어마한 거대한 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최대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책임자를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될 텐데 구글 코리아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업체들, 특히 이제 구글 코리아를 비롯한 이 많은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지 않고 유한회사로 들어와 있어서 주주, 소유 지분 관계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국정감사에서 오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를 핑계로 안 왔을 게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 존 리 사장 같은 애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미국의 본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지사장으로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구글의 책임자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거의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한 발 물러서면서 지금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앱 결제에 대해서 저항이 상당히 센데요. 인도에서는 구글이 6개월 일단 유예를 두면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 이 인앱 결제에 들어가 있는 인도의 많은 회사들이 약 130개 이상이 담합을 해서 우리 별도로 다른 서비스를 만들자. 구글 아닌 다른 서비스로 또 찾아가거나 별도를 만들자고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어떤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그 일단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하죠. 특히 인도에서는 기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유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글의 시장 독점력이 워낙 큰 데다가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인도처럼 그렇게 담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글로서는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을을 지금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은 상당히 지금 그 구글의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냐 두 개의 서비스냐 구글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현안도 걸려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타이어 일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현식 부회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상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타이어 그룹. 사실 저 한국타이어가 주력회사고 그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기 때문에 좀 이름이 오락가락하는데 두 회사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그 두 회사의 조현식과 조현범 아들이 두 명인데요.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아버지 조양래 씨가 막내 아들인 조현범 씨에게 모든 지분을 다 매각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조현범 씨가 지금 일대 주주로 됐습니다. 그 조현범 씨는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래픽 지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누나 희경 씨가 아버지의 판단력이 이상하다. 그래서 한정후견 신청을 했어요. 한정후견 신청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의사 판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신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동안에 최근에 했던 그런 의사 판단, 특히 조현범 씨에게 주식을 물려준, 주식을 매각한 그 행위부터 이것을 무효 처리하고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네. 되면은 형제 간의 지분 다툼이 아주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 형인 조현식 씨가 누나 조희경 씨와 가세를 한 그것을 어저께 법정에 공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상황이 좀 허락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